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과학고 입학을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도 많고 염려되시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고 입학 전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한 아이들은 과학고 다니면서 꼭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또 정석은 혼자서 공부가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과학고 생활 면에서 기숙사 생활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나 생활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과학고를 다니면서 학원을 꼭 다녀야 하는지, 혼자서도 공부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제 아이가 과학고 입학하는 날 입학식장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신입생들에게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60명 정원에 2명, 3명 정도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공부는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의외로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수학부터 고등 선행까지도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의지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제일 좋은 것은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행해야 할 공부 양이 너무 많고 또 혼자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고 준비생들이 과고 전문 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 학교 내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람회나 R&E 주제나 팀을 짜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제 아이에게도 물어보니까 수학 선생님 3분이 수학 상하를 동시에 수업을 하고 수업 진도도 엄청 빠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고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첫 중간고사를 쳐보고 학원을 안 가는 아이들도 다 학원을 알아보고 심지어 과외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한 아이들을 보면 수학학원을 2군데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화학학원을 2군데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국어학원까지도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원을 다녀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제 아이도 수학 선행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혼자서 증명을 해보거나 연습 문제를 풀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첫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수학 점수를 받고는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꼭 자기만의 공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 아이도 2학년, 3학년 때는 혼자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시간 관리일 것입니다. 학원 스케줄대로 진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혼자서 한다고 해도 나태해지기 쉽고 공부량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할 때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사 내에서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나 생활면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학교마다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학교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아이 입학할 때는 노트북은 과제 연구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필요할 때만 과제 연구실에 정해진 시간에 그것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아예 학교에 반입이 불가능해서 과제 연구할 때나 또 실험 과목 들을 때 사진 찍을 일이 있으면 집에 있는 카메라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핸드폰 없이 과고 3년을 보냈었고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하거나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지금 후배들은 교장 선생님이 바뀐 이후로 핸드폰도 가져갈 수 있고 노트북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합니다. 폰이나 노트북 사용은 학교마다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학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규칙을 얘기해 주실 때 잘 챙겨서 듣고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과학고 생활이 기숙사 생활이고 지금은 조금 더 자율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부모님의 걱정이 더 많으신 듯 합니다. 상담을 해보면 학습실에서도 핸드폰이 옆에 있으니까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숙사에서도 자기 전에 보는 경우가 있어서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시험 기간에는 집에 두고 가거나 선생님께 맡기고 공부하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처럼 핸드폰이 아예 사용 금지되는 시기에도 또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심지어 아이패드까지 24시간 허용되는 때에도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기 관리 능력, 절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제 아이 다닐 때도 보면 핸드폰 반입이 학교에 아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가지고 와서 기숙사에서 밤새 보는 친구도 있었고 또 과제 연구실에서 노트북에 아예 게임을 USB에 담아와서 게임을 하고 웹툰을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 입학할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벌점이 주어졌고 벌점이 쌓이면 기숙사에서 있지를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매일 아이를 아침 6시까지 태워주고 밤 10시까지 데려다주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요즘은 과거에도 아마 스마트폰 없는 아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벌점을 주고 또 통제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 절제 능력을 기르고 관리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지만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자기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 때는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등학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과고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간 관리를 잘해서 자기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학원 얘기랑 또 스마트폰, 노트북 등 과고 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지금부터 자기 관리, 시간 관리 훈련을 잘 하셔서 과학고 생활을 즐겁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입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채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또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